네, 오늘은 사실 이 시간에는 제가 종목을 하나씩 찍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인데, 오늘은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좀 특별한 날이죠. 정말 한 100만 년 만에 시장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좀 강반등을 하고, 또 외국인도 오랜만에 대규모 매수, 양시장 모두 합쳐서 한 5천억 정도가 지금 제가 방송하는 이 시간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 과연 외국인이 돌아온 것인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많이 팔다가 뭐 하루 들어온다고 해서 뭐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뭔가 좀 과매도 국면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오늘은 종목이 보면 뭐 급등이 나오고 또 뭐 반등이 나오고 반면에 또 빠지는 종목들을 보면, 이건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의 문제인 겁니다. 하기야 우리가 다 그랬죠. 종목의 문제보다는 시장에 어떤 기대한 해석이 많았는데, 뭐 오늘 반등이 크게 나오는 급상승한 종목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공방이나 그런 쪽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뭐 이번 제가 일요일인가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 그림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암울하죠. 오늘 조금 밝았지만 어제도 굉장히 침울했고 암울했고, 11월 너무 안 좋았고, 글로벌 증시 대비. 그래서 우리 증시에 대한 12월에 대한 전망도 좋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12월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럼 2022년 말에는 어땠느냐? 그때도 더 암울했습니다. 그 당시엔 2022년 장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어려웠죠. 이건 2020 그 1년 한 여름부터 장이 꺾여가지고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2022년 말에는 진짜 세상 다 죽은 것 같고, 또 2023년에 대한 전망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부터 해서 바로 그 2020년 말 바로 다음 달 1월부터 해서 2차전지가 폭등을 해버렸죠. 그리고 거기가 저점이었어요. 자, 거기가 저점이었는데 뭐냐면, 반도체가 바로 2022년 말을 저점으로 해서 1년 반에 큰 어떤 행보를 보입니다. 이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2022년에 그런 암울했던 2022년 말에 암울했던 증시에서 이런 엄청난 반전이 나올 줄이야. 그걸 말씀드리면서 12월 접어들면서 굉장히 또 암울한데, 뭐 그럴 필요는 없다.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은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뭐 그런 말씀도 좀 드렸죠. 무조건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많은 자주 섞인 얘기도 있었고, 뭐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닷컴 버블, 연도별 하락 개월수 비율을 놓고 보면 닷컴 버블 때를 제외하고 최악이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동시 하락 개월수를 보더라도 5개월 연속, 전무후무하죠. 언제를 빼고 금융위기와 그 다음에 IT 버블, 닷컴 버블 당시를 제외하고는 최악의 상황. 그럼 과연 지금 현재 상황이 금융위기, 2008년 리만 사태 때 금융위기, 또 2000년 초에 IT 버블, 닷컴 버블 때만큼 지금이 위기인가라고 얘기하면 그렇진 않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PR이 8배 정도가 되는데, 일본이 14배, 대만이 우리와 비슷한 19배. 말이 안 되죠. 걔들은 자기 버는 돈의 19배를 대접받는데, 우리 버는 돈의 8배밖에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전 세계 평균이 19배, PBR 놓고 보면 우리나라 1배고 전 세계 평균 3.5배다. 뭐 그런 겁니다. 이런 걸 막 보이지만 자주 섞인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저는 12월 장에 대해서는 어떤 반등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약간 그쪽으로 보고 있었는데, 월요일 장 시작할 때는 굉장히 또 참담한 1% 올라갔다 밀려버리니까 참담한 느낌이었는데, 다행히도 오늘은 좀 급반등하면서, 자, 12월 그 가능성, 어떤 반등 가능성, 상승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런 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죠. 우리 시장 자체가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면 그 추세에 맞는 대응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종목이든 시장이든 이건 추세적인 게 아니고 단기 일시적이다 그러면은 그에 맞는 기술적 대응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시장은 지금 여기 파란색 이 모양으로 가고 있어요. 하락 추세로.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 지금 예를 들어 오늘 올라오는 종목들은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 중에서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 반등이 나올 때는 단기 매매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올라올 때마다 매도, 올라올 때마다 매도가 맞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 그런 종목이 잘 없습니다만은 상승 추세가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추세가 위쪽으로 쭉 올라오는 종목들은 하락할 때마다 매수, 하락할 때마다 매수.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의 물줄기가 아래쪽이냐 위쪽이냐 그걸 보고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해야 될지 반등이 나올 때마다 매도를 해야 될지 그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시를 좀 들죠. 오늘 워낙에 특징적인 종목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종목 이수페타 시선 보십시오. 물줄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랫방향이죠. 누가 보더라도. 여기 추세선이라는 게 여기서 꺾입니다. 위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모습 나오죠. 변곡이 나옵니다. 물줄기 아래쪽이에요. 거기서 오늘 굉장히 강한 반등, 20% 이상의 강한 반등이 진행 중입니다. 물론 이제 이스페타 시스가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마셔갔고 또 뭐 JO에 대한 매수, 유상증자 매수 얘기 나오면서 망가졌는데 오늘 강한 반등이 나오는 것은 시장과 맞물린 것도 있겠지만은 유상증자에 대한 어떤 견제가 근감하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거 이대로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쎄 결정된 건 아닌데 기사로는 JO 인수에 대해서 뭐 안 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또 유상증자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글쎄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건 유상증자는 할 것 같은데 JO 인수는 안 할 수도 있다. 뭐 증설은 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정된 건 없습니다. 어쨌든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좀 더 나올 수 있다. 그 바운더리는 이 정도를 보면 된다는 거죠.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 정도. 요게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추세를 바꾸면 전략을 바꿔야 되겠죠. 자, 그걸 같은 약간 흐름을 보면 역시 그 화장품주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아까 이스페타시스와 실리콘투는 실적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 또 약간 실적에 대한 뭐 QOQ 실적이 좀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 피크아웃이 아닐까 등등이 얘기 때문에 실리콘투 같은 경우도 하락 채널형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었죠. 하락 채널형에서 무려 이걸 또 아래쪽으로 깨버리는 엄청난 이격이 벌어지는 폭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 이상 강한 반등이 나오는데 자, 이런 정도 추세를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격을 좁히는 이런 기술적 반등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내일 시장 분위기 봐야죠. 우리 하루 만에 엎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산주들도 사실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다음에 좋았는데 고점에 있던 종목들이 모두 꺾이는 흐름을 한 차례 겪었죠. 대부분 다 겪었어요. 아까 우리 화장품도 그렇고 또 AI도 그렇고 뭐 라면도 그렇고 전력 설비도 그렇고 다 꺾이는 모습. 그래서 바이오도 마지막에 꺾이고 방산 꺾이고 조선 꺾이고 이런 순서로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쪽이 금융 쪽인데 금융은 지금도 꺾인 적이 없어요. 거의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산주가 꺾이면서 급락을 했죠. 그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다만 아직은 기술적 반등으로만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 반등, 추세를 바꾸는 흐름이 아직은 더 봐야 돼요. 수주도 봐야 되고. 자, 반대로 이제 뒤집어서 약간 다른 국면. 그러면 추세가 위쪽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 삼양식품 좀 달라요. 이미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이렇게 보면 추세선이 꺾이죠. 꺾여 내려오다가 최근에 다시 턴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선이 위로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삼양식품은 이미 이런 기간 조정,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을 상당 부분 받은 종목입니다. 앞서 봤던 종목들이 그걸 거칠 겁니다. 앞으로. 자, 그렇게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일단 매수가 맞습니다. 추세가 돌고 있는 종목은 일단 매수가 맞다. 이런 종목들은 추세를 바꾸고 계속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종목,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추세가 올라오는 종목이 있을까요? 시장 추세가 꺾였는데 잘 없어요. 근데 최근 바닥에서 올라오는 섹터 종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엔터주들. 그렇죠. 바로 얼마 전까지 좋았던 종목인데 오늘 하필이면 빠집니다. 왜요? 그렇죠. 종목이 낙폭과대주가 반등을 하는 국면에서는 위쪽에 먼저 올라갔던 애들은 차익 매물로 조정을 받게 마련이죠. 오늘 그런 모습을 엔터주들이 다 보여주는 겁니다. 네. 회사가 문제 있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 봐도 좋은 섹터인데 단기로 볼 때는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딴 쪽을 사야 되니까. 낙폭과대주 아까 앞서 봤던 그런 종목들 잠깐 기술적 매수하러 들어가면 이런 종목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추세선 얘기 돌았죠. 보시면은 하향 추세 이렇게 보이다가 아까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갓 돌았는데 얘는 이미 11월부터 돌아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이런 종목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이건 투자자의 성향과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앞서 봤던 종목들, 그런 종목을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짧은 매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추세가 돌아 나와 있는 이런 종목을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해서 조금 중기로 들고 갈 것인가. 이거는 투자자의 성향, 각자의 성향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던 기업들도 있어요. 요즘 낙폭과대주가 그래도 좀 올라가니까 고점인 종목 다 맞았고, 자, 그런 종목 중에서 최근에 게임 컨텐츠 쪽도 제가 거론을 많이 해드리는데, 컨텐츠 쪽 같은 경우도 박살난 종목이 많아요. 키스트 같은 종목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회사가 없어질 것 같아. 예, 요건 SM의 손자 회사입니다. 물론 매각이 있을 거예요. 키스트나 SMCNC는 향후에 매각한다 그랬기 때문에. 다만 너무 많이 빠져 있고, 거기다가 내년에는 이 텐트폴 어떤 드라마, 큰 지금 대작 드라마가 공개가 된다는 측면에서 올해와 내년 실적도 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 위주로 낙폭이 컸던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셔도 됩니다. 별개로. 자, 오늘 뭐 한 10% 이상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상승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런 얘기예요. 뭐 종목 하나 찍어서 말씀드린 것도 괜찮겠지만은 뭐 오늘 같은 분위기는 시장에 약간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략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빨간색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하락할 때, 조정받을 때 매수해서 조금 중기로 간다. 상승 추세니까. 반대로 아래쪽으로 추세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술적 반등을 노린다. 가지고 있는 종목 많이 갖고 있으면은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될 때 일부 비중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종목이 없으면은 짧게 노리고 들어가는 전략. 여기는 단기 매매, 상승 추세 종목은 잡아서 중기적인 매매. 그게 맞습니다. 자, 그런 추세에 따른 기술적 대응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시장의 어떤 종목 개개별 자기 매력을 발산하는 날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낙폭과대주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승폭이 좀 있었던 종목들은 차익 매물이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뭐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물줄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저런 파란색, 저런 물줄기 종목들은 짧은 기술적 반등을 노려야 되는데 좀 매매에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저 이격 좁히는 저 과정을 짧게 이제 먹는 과정은 약간 고수의 영역이다. 그렇게 보시고, 뭐 저게 조금 까다롭고 힘들다 그러면은 상승 추세 종목 중에서 조정이 나올 때 계속 모아나가는 어떤 그런 중기적인 전략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 자, 방송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 함께 하시면 좋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